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드디어 2024-25 시즌 라리가가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와 헤타페의 대결, 베티스와 지로나의 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들은 각각 1대1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산세트가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변화가 너무 커서 걱정을 했는데 영입된 미세우이 선수가 교체 출전하자마자 2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베티스를 상대로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죠. 사실 여러분의 관심은 누가 우승하느냐에 있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냐, 바르셀로나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영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졌고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이 오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보강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세를로트, 훌리안 알바레스, 느노르만까지. 물론 코너 갤러거 영입이 지지부진하고 왼발 센터백 영입도 필요하긴 한데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올 시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전체적인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우승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다코스는 누굴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용주TV가 아주 간략하게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역시 가장 궁금한 거는 누가 우승하느냐죠. 그래서 우승 경쟁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라리가 우승하면서 클럽 역사상 36번째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차지했죠. 결승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거죠. 엔드릭하고 음바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트래블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그 전력 위에 음바페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을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고민이 있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했고 나초가 떠나갔거든요. 토니 크로스의 역할, 공수 연결을 누가 해주느냐, 나초의 역할, 수비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땜빵 역할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하지만 UEFA 슈퍼컵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UEFA 슈퍼컵에서 아탈란타에게 2대0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역시 레알 마드리드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음바페가 아탈란타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공식 데뷔전을 펼쳤는데 데뷔골을 넣었잖아요. 음바페의 파괴력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을 추격하거나 레알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뜨겁게 우승 경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죠. 차비 감독이 경질되고 한지 플릭 감독이 지봉을 잡았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어와 피보테 영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두 포지션이 보강이 안 됐어요. 결국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를 영입을 했는데 파우 빅토르하고 다니 올모는 굉장히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왼쪽 윙어와 피보테 영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라포르타 회장과 데코 단장은 이번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왼쪽 윙어를 영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강이 될지 좀 봐야 되겠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라포르타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피보테보다는 공격 쪽에 영입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피보테 자리는 더용이 한 자리 차지하고 다른 자리는 가비, 긴도안, 카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조차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죠. 한지 플릭 감독이 라리가에서 실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영입이 안 됐잖아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파우 빅토르하고 다니 올모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니코 영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영입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점.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나름대로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데파이, 모라타, 사비치, 에르모소 등 정말 많은 선수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세를로트, 느노르만,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했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세를로트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플러스 점수죠. 여기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장기적으로는 그리즈만의 대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최전방
측면, 2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훌리안 알바레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의 보강이 필요했었는데 르노르망 영입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죠. 지금까지는 1억 4천만 유로 정도로 썼는데 아마 중앙 미드필더 왼발 센터백까지 영입하면은 2억 유로 가까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쪽은 보강이 된 겁니다. 세르로토하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왔고 그리즈만이 건재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미드필더 라인에 한 명, 그리고 왼발 센터백 한 명이 필요한데 특히 수비 라인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에르모소가 나간 자리는 은근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수비 보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대했던 것만큼 셀로토하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최전방에서 화력을 보여주면서 파괴력을 보여주는 팀으로 변모한다면, 그리고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면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걱정이 없어요. 내가 꿀애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한즈 플릭 감독이 프리시즌에 보여준 모습, 감페르컵 말고요, 모나코에게 0대3으로 패배한 경기 말고요, 미국 투어 경기를 봤을 때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페르컵 보고 영입이 지지부진한 거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바르셀로나가 힘을 좀 발휘해줘야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특유의 힘을 발휘해줘야지만 라리가 우승 경쟁은 더욱더 뜨겁고 재미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승 경쟁은 이 세 팀이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다크호스는 어느 팀일까요? 다크호스로 주목할 팀은 두 팀입니다. 일단 아틀레틱 클루브요. 아틀레틱 클루브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상위권 판도가 완전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 발베르데 감독 밑에서 라리가 5위 기록했고 코파델레이 우승했습니다. 지난 시즌 아틀레틱 클루브는 성공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가도를 질주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틀레틱 클루브의 전력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월등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 선수들이 있어요. 무니아인이라든가 라울 가르시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은퇴하고 한 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업 자원으로 너무나 잘해줄 수 있는 비아리브레라든가 우나이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떠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코 윌리엄스가 남아서 등번호 10번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잘로를 영입하면서 측면과 이선 공격을 강화시켰고 고로사벨을 영입해서 우측 측면 수비를 강화시켰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이 우측 측면 수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측면 수비 쪽을 좀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틀레틱 클루브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번 시즌 상위권 판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로나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라리가 3위를 차지했잖아요. 하지만은 선수단 변화가 너무 커요.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들이 이적하거나 임대 복귀하면서 대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해줄지 모르겠죠. 특히 최전방 해결사 도우비크가 떠나갔고, 그리고 사비우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로 갔습니다. 팀의 엔진의 알레시 가르시아도 떠나갔죠. 그리고 수비 쪽에도 변화가 큽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던 양쿠토도 임대 복귀했고 에릭 가르시아도 임대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벨 루이스, 미오브스키, 미세우이, 브라이언 힐, 로메오, 반더비크, 프란시스, 크레이치 같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미세우이는 1라운드 베티스전에서 교체 출전해서 출전하자마자 2분 만에 골을 넣었죠. 이거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라이언 힐이라든가 로메오 같은 경우에는 선발 출전했지만 그냥 쏘쏘했습니다. 아벨 루이스가 중요해요. 아벨 루이스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로나도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세비야하고 셀타비고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피미엔타 감독이 부임한 세비야가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라 이글레시아스하고 아스파스하고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아스파스가 올 시즌도 나름대로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틀레틱 클로브는 상위권 판도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로나는 아마 유로파리그 나가는 그 순위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세비야라든가 셀타비고는 이제 8위부터 한 15위 사이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팀이 아닐까, 그래서 이 팀들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승격한 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승격한 팀들은 사실 강등 후보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요르카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라스팔마스 위험합니다. 라요 바이카노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외에 레가네스, 바야돌리드, 에스파뇰 승격한 팀들도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승격한 팀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시즌 세군다리가 1위는 레가네스였습니다. 레가네스가 2019-20 시즌 라리가 18위로 강등당한 다음에 세군다리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했어요.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그 전 시즌에 세군다리가 14위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미겔 데라푸엔테가 13골, 디에고 가르시아가 12골을 넣으면서 결국 승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에 9명이나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미겔 데라푸엔테는 완전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라리가에서 입증된 선수들, 오스카 로드리게스, 헤나토 타피아, 드미트로비치 골키퍼,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레가네스는 잔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야돌리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지난 시즌 세군다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2022-23 시즌 라리가 18위로 강등을 당했고 지난 시즌 세군다리가 2위로 승격을 한 겁니다. 강등 당하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지난 시즌 바야돌리드를 돌아보면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했지만 팀에 해결사가 없었고요.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8골을 넣은 마마두 실라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을 넣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9명을 영입하면서 공수에 걸쳐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라타사 선수를 영입했는데 라타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타사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면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바야돌리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승격한 팀은 에스파뇰인데요. 지난 시즌 세군다리가 4위를 기록했는데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준결승전에서는 스포르팅 히온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서는 오비에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스파뇰도 바야돌리드하고 유사하죠. 에스파뇰도 2022-23 시즌 라리가 19위로 강등당했고 지난 시즌 세군다 4위지만은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강등 당하자마자 바로 올라온 겁니다. 에스파뇰은 워낙에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에스파뇰이 지난 시즌에 득점력이 매우 좋았고 그 이유는 22골을 넣은 브레이스웨이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즌 세군다리가 득점왕은 브레이스웨이트죠. 근데 브레이스웨이트가 떠났단 말이죠. 결국 에스파뇰은 2023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 쪽을 보강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반 카르도나라든가 알레오 벨리스 선수가 얼만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뇰도 사실은 잔류가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세 팀은 위험 요소가 유사합니다.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에서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적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잔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지 사실은 감독 문제가 있고 해결사 부재의 문제가 있거든요. 레가네스의 히메네스 감독 지난 시즌에 정말 세군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격까지 이뤄냈지만 라리가에서는 족적을 남기지 못한 감독이고요. 바야돌리드의 페돌라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는 실력을 입증했지만 스페인에서는 바야돌리드가 첫 클럽입니다. 여기다가 에스파뇰의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경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라리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과연 이 세 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언급했다시피 잔류가 목표예요. 이 팀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마요르카, 라스팔마스, 라요 같은 경우에도 잔류가 목표입니다. 사실 위험해요 좀.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득점왕은 누가 차지할까요?
뭐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셀로트다, 아니다,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구르제타라든가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셀타비고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또는 아스파스, 이런 선수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음바페, 세르로트,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 앙에서 6시즌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48경기에서 44골 10개의 도움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최전방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하죠. 물론 이제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라든가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많은 골을 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음바페에게 득점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바페의 득점력,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컵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르로트를 영입했는데 세르로트는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 2위였죠. 도우비크가 1위, 세르로트가 2위였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만 23골, 공식 경기에서 26골을 넣었습니다. 세르로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뭐 훌리안 알바레스, 앙투안 그리즈만의 패스 지원, 이 속에서 세르로트는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어요. 그 전 시즌에 바르셀로나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지난 시즌은 득점 3위를 기록했거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레반도프스키도 알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스스로도 지난 시즌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 명예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한지 플릭 감독이 왔잖아요. 한지 플릭 감독은 레반도프스키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방향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득점왕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음바페는 초반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르로트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초반부터 추격하지 못한다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르로트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시즌 초반에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팀을 옮긴 세르로트 입장에서 빠르게 골을 넣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2024-25 시즌 라리가에 대해서 좀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펠레 송펠레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적 시장도 막을 안 내렸습니다. 저희가 언급한 팀들이 또 전력 보강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축 선수를 팔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제가 한 예상은 지금 이 순간의 예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재미날 것 같아요. 저는 2024-25 시즌 라리가 기대됩니다. 좀 흥분됩니다. 음바페의 등장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단 변화도 그렇고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너무 흥미로운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또 라리가 중계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중계하는 경기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경기하니까 바르셀로나 경기 시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기자! 가자, 한번 가보자!